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오늘은 뭘 할까 하다가 저번 주에 오늘의 문제야 내피설 저의 내피설과 이 차트만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졌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특별하게 뭐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들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찾다가 그냥 금요일날 기준으로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 이 특이 종목을 보면은 그때 거래량 혹은 이 주가 시세가 많이 나오거나 많이 빠진 종목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주린이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특이 종목 검색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당일 상승 종목률 혹은 하락 종목률로 그날에 뭐가 이슈가 있었는지, 뭐가 이슈가 좀 악재 비슷한 거나 그런 하락폭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 중에 하락률이 컸던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위에 있는 많이 빠졌던 애들 위주로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광진실업이 금요일날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12% 정도 하락을 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9,400원에 대한 고점을 찍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거의 6, 7, 일주일 이상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철강 관련주고 또 어떤 거에 묶여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 철강 관련 조선주, 철강, 건설 쪽은 올해 말까지 좀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테마는 뭐랄까요? 테마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몸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시장에 시장에 이 돈은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즉 무슨 소리냐? 테마가 많이 있더라도 이 많은 테마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테마 중에서도 수급을 돌린다. 결국엔 테마도 순번제다. 철강이 먼저 갔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로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여기다가 쳐박았다가 이쪽이 핫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자금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이 테마가 끝난 건 아니다. 적당한 수급만 옮겨가서 이쪽에 다시 또 눈을 돌리게끔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쪽으로 수급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한번 나가고 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수급이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대부분 철강이나 그런 쪽은 코스피가 상승을 할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월봉을 봤을 때도 이 회사의 흐름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자리인 거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거고 그만큼 회사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죠? 고점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이 음봉 자체가 그래도 기존의 고점 몸통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눌릴 만큼은 거진 다 눌렀다.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지만 5,800원대 많이 밀려야 5,800원대겠네요. 기존에 이 상승을 냈을 때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에서도 삼각 수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다가 위로 방향을 잡고 나니까 그 뒤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 누른 다음에
2차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파동이 하나, 둘, 세 번. 그러면 하락도 하나, 둘, 세 번. 이 세 번째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한 번은 더 눌러줘야 되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자리는. 거래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된 부분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올라갔던 자리만큼 거래가 떨어지면서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5,4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예요. 이래나 저래나 요 안에는 갇힐 순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에 크게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쉽게 봐서 이제는 주가가 한번 크게 눌렀기 때문에 진정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요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해서 크게 보는 요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예요. 지금의 모습은 이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왜?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상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보여요. 지금의 이 주가 누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를 상단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구름대를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는 V자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요 박스권 위주 안에서 주가를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놓고 다시 주가를 한 번 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음 주까지는 큰 상승이 나타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V자 반등보다는 요런 후자의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한 단계에서 레벨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정배열이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안에서 강하게 뽑아내면서 또 이격을 벌릴 거냐, 그게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횡보하면서 이격을 조금은 줄여놓고 갈 거냐예요. 이평을 줄여놓고 다음에 말 그대로 이 하반기 위주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거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찌나 저찌나 요런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에서만 버티면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할 자리는 이미 지났다. 손절을 할 거라면 위에서 했어야 되고 이제는 자리 잡는 시기가 좀 나타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바라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캐리소프트는 이미 한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ECS 재택 관련 근무주죠. 최근에 이 델타 변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기존에 강하게 올려놓고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중에 이 대부분의 기술적 반등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가 나와요. 얘도 50%가 딱 여기죠. 50%가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50%가 되겠죠. 중간값 정도 잡으면 50% 30에서 50%가 나온다. 그러면 30%는 한 요 정도 될 거고, 이게 25%니까 요 정도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번 하려다가 50%의 마감을 짓고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뭘 만들어요? 쌍바닥을 만드는데 기존의 저점은 여기 있고 그 전에 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그리고 그 전에 저점은 또 어디?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주가를 올려놓고 한번 눌렀을 때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았냐? 조금 더 밀려서 여기서 받았냐 차이죠. 근데 여기서 안 받고 결국엔 여기서 받은 꼴이에요. 그러면 단계로 봤을 때
맨 밑바닥보다 조금 더 올라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뭐다? 이 주가가 올려다 놓고 눌렀지만 그래도 강한 쪽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테마군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또 한 번 확산될 거라는 걸 이 종목의 주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이게 짐작을 하고, 이게 50대 50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50대 50으로 짐작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래서 주가를 안 누르는 거예요. 이 밑으로 눌렀으면 올라갈 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 매물을 쌓아놓는 꼴이니까. 안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던 여기가 30% 지역, 여기가 50% 지역이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그나마 움직였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띄워놓고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국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털지 못하게끔 위에서 갭을 띄워버린다는 거죠. 들고 가고, 야, 나 수익이야. 그리고 나서 쌍봉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면서 금요일날 강하게 눌렀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 있는 매물을 이 위에선 소화를 시켜줬다라는 관점이에요. 강하게 누르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안 가고 눌렀다가 여기서 가면서 쌍봉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쌍봉을 만들고 나면 이 시작했던 바닥까지 눌리는 게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차트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의 이 쌍봉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왜? 거래가 여기서 강하게 터졌고 이 많은 거래량을 상응할 만한 거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면서 여기에 있는 손절이든 매물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눌렀던 요 자리가 남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갭자리가 발생이 돼요. 8,000원에서 7,700원까지. 그죠? 300원 정도의 갭자리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이 갭을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결국엔 이 갭을 메꾸지 않을 거냐인데, 실제적으로 이 갭은 안 메꿔도 되는 자리거든요. 왜? 여기서 기존에 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말 그대로 7월, 8월, 9월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 갭은 굳이 안 메꿔도 된다. 결국엔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차후에 이 테마가 또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기보다는 확진자가 줄어가면서 결국엔 이 자리까지 메꾸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한 차례 올려놓고 나중에 메꾸면서 이 자리까지 메꿔야 그때서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그때 만들어 줄 거다. 굳이 이렇게 갭을 띄웠다라는 건 여기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많이 밀려야 8,500원에서 8,000원 부근인 거고,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만 지지를 받으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한다. 대신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때 기술적인 반등은 9,200원 요 자리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뚫겠죠. 짧으니까 이 자리는 뚫어야 되고, 올라올 때 요 자리를 꼭 확인해라. 1,200원 이해되시죠? 만원에서 1,200원 정도 되겠네요. 9,900원? 요 자리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 위에서 이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뭐한다? 신고가를 한 번은 더 갱신한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위로 몸통을 못 올리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면 뭐다? 결국엔 이 자리가 이제는 설거지 자리로 끝난다. 결국엔 주가를 7,000원 초반대까지 눌러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반등 자체가 기술적으로 9,000원 위로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결국엔 그땐 뭐한다? 그때는 이제 주가가 내려앉을 거다. 5,000원 밑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의 흐름을 현재는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셔라. 아직까지는 희망은 제가 보는 관점은 있어 보이는데 상승을 했을 때가 뭐다? 걱정이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보다. 왜? 이 상승을 하는 이 주가 자체가 애매하게 상승을 하고 말아버리면 결국엔 이게 털어먹기 위한 뭐다?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될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ECS랑 비슷하게 올라오는 게 메가MD죠. 이쪽에 메가MD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놨죠. 그죠? 마찬가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놨어요. 고점 쌍봉을 만들어 놓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거든요. 뭐 기존의 흐름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죠. 뭔가 재료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켰다라는 거고, 자, 월봉의 관점으로 봐도 쌍봉의 흐름은 어느 정도 만들어는 놨어요. 주봉이 딱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떨어진 자리네요. 그쵸? 여기서 급등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항상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 영상에 항상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흐름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일단적으로는. 그럼 자, 다시 일봉으로 들어와서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중심값이 되는 캔들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캔들, 여기서 한번 기존에 눌렀던 캔들이 여기 몸통에서 여기까지 눌렀던 자리인 거고, 그죠? 여기.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한번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리가 어디? 요 음봉이에요. 요 음봉. 여기 음봉. 그죠? 그러면 얘가 6250원 부근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결국엔 다시 한번 어디? 요 자리는 확인하러 올라온다. 7200원. 결국엔 이 7200원을 넘겨서 몸통으로 마무리를 짓냐 못 짓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고점을 높이냐 안 높이냐의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여기 안에서 멈춘다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 안에서. 그러다가 또 시장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나 이 뭐라 그럴까요? 학교 뭐 또 원격 수업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버티다가 날아가는 거고, 갭 띄어서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없다. 그냥 조용히 시장에서 코로나가 잡히고 있다, 다시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뭐한다? 이제 주저앉아야 된다. 왜? 얘는 이 갭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격도를. 여기 이격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또 상승을 해버리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에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려놓고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이제 죽을 거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쳐다볼 필요 없는 종목이 당분간은 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다가 결국엔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이격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거든요. 월봉 주봉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일봉상에서는 좀 많이 벌어진 자리고, 분봉상에서는 그래서 그 이격을 지금 메꾸는 자리네요. 그죠? 분봉상에서는 좀 이격을 메꾸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럼 일봉상에서 지금 현재는 요 안에 갇힐 거냐, 갇혀서 좀 횡보하다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거냐, 이격을 메꿀 건지 아니면 한번 뚫을 건지. 그게 아니라면 7200원이 꼭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6250원에서 7200원. 그죠? 이 자리를 지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7200원. 7200원을 뚫어야만이 고점을 한번 갱신. 그렇지 못하면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주저앉는다. 둘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 그죠?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렇게 오래 볼 자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메가MD도 마찬가지,
이 ECS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스타코 이재명 관련이죠.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갔어요. 정책주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저도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그래도 요 자리까지는 봤던 자리였고 많이 가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넘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 차례 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매물을 거래량으로 쉽게 뚫어놓고 장중에 움직이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자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튀어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 고점 위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을 살짝 이탈을 한 그림이죠. 이탈은 했지만 이 양봉의 고점은 버텨주고 있는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는 자리고 주봉상에 보면은 몸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하나의 중심값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는 4,550원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르면서 횡보하는 이 안에서 진정봉을 만들어 놓고 다음을 기약할 거냐. 어차피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면 향후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한 번은 더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은 높다. 결국엔 강하게 움직였고 미친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지 않은 종목이죠. 그러면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놨던 종목이에요. 이 안에 추세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탔다가 결국엔 다시 국도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미친듯이 눌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얘들도 빠져나갈 기회를 잡으려면 주가를 한번 눌러서 강하게 누른 다음에 요 자리에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주가는 눌릴 수 있다. 왜? 지금의 자리에서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10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7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주가를 누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밑으로 4,500원에서 3,350원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올라갈 때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4,500원에서 4,000원을 기준 잡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업 시킨 다음에 대부분의 주가는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면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숨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젊을 때 모든 체력을 다 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아이돌 가수가 춤추는 가수가 뭐 어렸을 때부터 춤을 여러 번 추면 한 40대 50대 돼서 이 뼈에 무리가 온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기준을 보여준다면 한 차례 더 레벨업 시키고 9,000원에서 10,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하고 죽을 확률도 나타날 수 있다. 대신 그러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얘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중심 잡아야 된다. 기준점이 뭐다? 요 봉이에요. 요 봉이 기준점이다. 굳이 이 모양을 만들 이유가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활용할 생각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밑에서 지지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한 차례 더 레벨 다운이 될 거냐? 이해되시죠? 요렇게 세 가지의 지지의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인 거고,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거냐,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날 거냐의 기준은 어디? 결국엔 요 자리가 있죠. 5,800원 위로 올려다 놓느냐 못 놓느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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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요런 기준이거든요. 요런 기준으로 놓고 여기 또 중간값을 요런 기준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네요. 요렇게 딱 그거에 딱 맞겠네요. 그래야 여기가 딱 뭐가 돼요? 딱 이 박스의 중심값이 되죠. 그죠? 여기에 또 중심이 오늘의 저점, 이게 종가 부근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버티면 한 번 더, 못 버티면 여기 4,150원 부근까지는 한번 눌러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결국엔 박스권 하단까지 눌러 앉은 거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 구간은 5,800원, 5,800원을 넘냐 못 넘냐가 빠르게 고점을 갱신할 거냐 아니면 시간이 걸릴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요렇게 박스권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받고 A로투라는 종목이고요. 뭐 무상증자를 500%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8,000원짜리 지금의 자리에서 500%면 한 1,600원, 1,400원 정도가 된다. 라는 건데 결국엔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이 이슈로 주가를 올렸다가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왜냐? 실제적으로 무상증자가 호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가 호재다. 왜?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주주들이나 누구한테 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내에서 돈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시총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시총 안에서 주가를 누르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수를 늘리면서 뭐 액면 분할, 합병 뭐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관점인데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회사가 뭐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뭐라 그럴까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재무성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 재무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뭐다? 유상으로 증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증자한다라는 거는 그냥 공짜로 주식수를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신 주가는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당장은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금액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에서야 무상증자를 하냐? 제가 보는 관점은 대주주 물량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무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하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종목 중에 한 7종목은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원래 자리로 원래 8,000원 정도의 주가를 유지했던 종목이라면 그 자리까지는 찾아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현재 이 자리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액면불알 감자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많이,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았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 기준 이후로 회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재료나 안 보고 차트를 본다 그러죠. 차트를 보는 기준으로 제 내피서를 말씀을 드린다면 요런 회사가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를 한다?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혹은 또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이 회사 뭘 볼고 있다고 유상증자를 해? 그러면 유상증자 신청을 했다가 요게 빠그라져 버리면 주가가 더 빠져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물려있을 거라면 엄청나게 물려있을 자리거든요. 개인들이. 그럼 유상증자를 한다면 웬만하면 받을 거라고요. 왜?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분명히 시킬 거니까. 근데 그거를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제가 보는 관점은 돈 안 들이고
대주주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차후에. 그러면 지금이 5,000원, 6,000원대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동전주가 아니라 5,000원, 6,000원대면 결국엔 1,000원대로 내려간다면 5배, 6배거든요. 그럼 결국엔 시간이 지났을 때 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물량도 올리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물량, 이게 말 그대로 무상증자를 받으면 한 주가 5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5,000원 다시 4,000원, 5,000원만 가더라도 5배, 6배의 흐름을 한 주에서 5주가 되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1,000원에서 6,000원이 되면 이게 5배고, 그럼 5주니까 거의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신저가의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뭐다? 저점을 올려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 저점을 올려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 이 차트의 모양은 아직은 역배열이다. 장기평선 위에서 깔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어찌됐든 이 안에 갇힐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위로는 못 올라갈 자리인 거고, 밑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은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 여기 7,7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다시 누르면서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 바닥까지 찍기라기보다는 여기겠네요. 여기 6,700원 부근 안에서 지지를 할 확률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까지 눌리게 되면 뭐다? 주가는 당분간 요 안에서 갇힌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요 안에서 갇힌다.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고점에서 빵 하고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를 빵 하고 뚫기는 어렵다. 그럼 당분간은 많이 가야 9,800원, 적당히 가면 8,900원인 자리인 거고, 이 안에 갇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월봉상에 봐도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 하락의 추세는 빠져나온 자리거든요. 하락의 추세는 빠져나온 자리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아직 안 끝났고요. 주봉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기존 저점 자리 7,700원 딱 지금 자리죠. 이 자리 7,700원에서 지지를 할 거냐,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13,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거고, 뭔가 이슈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이 무상증자가 확정이 된 거지 금액까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려놓을 수는 있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어찌됐든 반원대까지는 또 한번 칠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네요. 강하게 터져서 누른 자리기는 해요. 좀 빵 하고 터졌거든요. 빵 하고 터졌고, 현재 자리에서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은 올라갈 때 요 자리 위로 올라타냐를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8,500원 넘기면 9,000원 9,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결국엔 이 고점을 한 번 더, 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 강하게 쳐 올려놓고 위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여기서 횡보한다면
결국에는 당분간의 고점은 10,000원 혹은 많이 가야 11,000원 부근까지 이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무상증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위에서 움직이는 이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준다면, 눌리지 않게 빠르게 올라가서 멈춰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얘는 13,000원대까지 한번 확인하고 무상증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서 무상증자의 이 금액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게, 무상증자가 꼭 좋은 것도 아닌 건, 실제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7,000원에 샀어. 현재 주가가 8,000원에서 무상증자가 나와요. 그래서 액면 권리락을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0원이 돼. 4,000원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1,000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상증자 받은 날 혹은 이날이든 무상증자 받은 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00원을 이익을 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계좌에는 마이너스 40%가 찍혀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말 그대로 이 4,000원, 게 2배죠. 그럼 4,000원에 내가 권리랑 맞았던 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계좌에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안 팔고 계속 버티면 그 지금에 들고 있는 주가와 이게 합쳐져가지고 평단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근데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을 때 관점이, 내가 7,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4,000원에 됐다가 무상증자 들어올 때 이 주가가 6,500원이다. 근데 결국엔 8,000원이었을 때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았고 무상증자 돈이 들어올 때가 6,500원이다. 그럼 결국에는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0원을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대신 주가가 싸진다라는 관점에서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날, 권리락이 이루어진 날 주가가 갭이 뛰어서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은 나타내준다라는 거지, 보이는 시각 효과인 거지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국엔 나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제가 니딩방과 뭐 공부방 혹은 이 멤버십 채널도 열어놨으니까요. 혹여나 뭐 내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종목들을 영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분들, 혹은 니딩방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억양도 그렇고 하도 뭐 이슬비? 뭐 저도 처음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도 사기가 많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한 멤버십 채널도 관심 가져보세요. 거기서 뭐 공부방이나 혹은 정확하게 지금처럼 뭐 멤버십 채널에서만 매수매도 할 수 있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셔라 라고 뭐 수익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투자하신 만큼의 보답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또 뵙겠습니다. 뭐야 이것도. 아유.